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결혼 시즌을 앞두고 결혼 생활 때문에 이 궁합을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궁합을 보러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은 연애를 하는데 서로 잘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래도 돈이 있으면 많은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근데 결혼 생활이란 것 자체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는 하지만은 이 돈만 쫓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썸네일에도 나와 있죠. 이거 모르면 내 결혼 생활이 망한다. 이거 어그로가 아닙니다.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 간과를 하고 계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걸 알아야지 비로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은 물론이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궁합입니다. 궁합이 보통 통과 의뢰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통과 의뢰로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 남녀가 만날 때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 사람의 결점이나 민낯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궁합이란 건 사람의 민낯을 밝혀주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궁합이에요. 이런 부류들은 궁합을 안 보셔도 됩니다. 어떤 부류들이 안 봐도 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서 그 어떠한 불이익과 고통도 감수를 할 수 있다. 그럼 궁합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죠? 지금 세대는 더더욱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궁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디까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안 맞아도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궁합은 나쁜 짝을 걸러내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겁니다. 좋은 짝을 찾으려고 궁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내가 과연 어디까지 감당이 될지.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게 수평선 같은 거예요. 이 접점이 없는 거예요. 지평선 같은 거죠. 이렇게 접점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을수록 좋은 궁합이 아닌 거예요.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가 있습니다. 보통 뭐 기독교든 불교든 특정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가정을 소홀하게 하는 문제가 커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의 중학교 졸업식보다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내가 저기 다니는 절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경우는 결혼 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종교가 어떤지, 종교를 가시더라도 그걸 가정보다 우선시 하는지,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종교가 없는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는지, 그건 당사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자체를 같이 많이 봐야 되거든요. 종교 생활이 신실한 사람들 특징이 개인만 신실한 게 아니라 가정 자체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학벌. 이 학벌이 남자분들한테 좀 많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뜬금없이 왜 학벌 얘기가 나오냐. 이 결혼 생활에서 학벌이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남자가 여자보다 학벌이 좋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학벌이 좋은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 박사가 여자 중졸을 데리고 산 걸 그렇게 이상하게 보질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여자 박사가 남자 중졸을 데리고 산 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 굉장히 많죠.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맞다는 건 아닌데 한국 사회 풍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 시설이 곱지 않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특히 여자 입장에서 나보다 학벌이 낮은 남자를 데리고 살면은. 그리고 주변 시선도 시선인데 당사자인 남자 자체가 내 남편이 나보다 학벌이 낮다. 그럼 내 남편 자체가 자격지심을 갖기 쉬운 거예요. 이게 사소한 불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싸움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재밌는 게요. 신데렐라는 인정하는데 이 바보온다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학벌이 낮은 거를 대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 자체도 많은 자격지심으로 변하기 쉽고, 이게 사회적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직업. 아까 전에는 그게 남자 문제였잖아요. 이번엔 여자 문제예요. 직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근로 경험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게 아무리 소액이라도 돈을 벌어봐야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치사하고 불편한 걸 알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중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자분들 간혹 일찍 결혼하신 분들 드물게, 이게 간간히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근로 경험, 알바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결혼 생활 시작하신 분이 많죠. 전업주부로. 그런 분들은 남편의 사회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야근을 하는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가정에 소홀한지. 아니 물론 가정에 소홀하면 속상하겠죠. 근데 왜 가정을 소홀하면서까지 직장에 매달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벌어오는 돈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럼 남자 입장에서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 그 여자분이 돈을 뭐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일을 해보신 분, 하다못해 일용직 알바라도 해보신 분이, 그런 분들하고 결혼을 해야지 내 직장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시고 결혼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시부모, 처부모. 결혼 생활이 당사자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거는 새로운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랑 잘 지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롭게 식구가 될 사람들이 나나 내 남편하고 마찰이 생긴다. 특히 여자분들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고부 갈등, 이게 장서 갈등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은 양하고 다르게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자기 인생의 변화가 더 심한 거고. 그런데 이 시부모하고 특히 상성이 안 좋다, 궁합이 안 좋다, 이런 경우는 결혼 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당사자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갈등을 많이 봅니다. 우리 오빠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시가 식구들이랑 잘 안 맞는다. 그런 경우는 결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분이 그 시부모하고 연을 끊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연을 끊어도 문제긴 한데 연을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더더욱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남자 쪽의 처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쪽에 특히 시부모가 당사자가 얼마나 상성이 잘 맞는가,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보통 경제력만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력 위에 이것저것 고려할 요소들이 많죠. 궁합도 이야기했고, 종교, 근로 경험, 시부모, 처부모, 그리고 학벌,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은 경제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혼 생활에서 경제력은 중요합니다. 경제력은 중요한데 경제력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언급된 것들은 경제력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명심하고 결혼 생활 할 때 참고하시면은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주일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